네, 해마다 여름철이면 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염 속의 방학과 또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건데요. 이 헌혈자 급감으로 광주 전남 지역의 혈액 보유량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사회 우리 주민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슈판에서는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 혈액원장을 직접 모시고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혈액 수급 상황은 어떤지, 이에 따른 대책은 또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 혈액원은 헌혈 동참 문화 확산을 위한 31일간의 릴레이 헌혈 캠페인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캠페인인지도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원장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시게 보내시더라고요. SNS를 보니까요. 예. 자, 먼저 우리 청취자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이 굉장히 덥잖아요. 네. 더운데 이 극한 무더위에도 그 생명 나눔에 참여해 주신 헌혈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원장님께서 요전에 저희 방송에 아마 출연하셨을 때 소개를 했던 그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나눔과 관련해서 이제 쓰신 책을 통해서 첫 번째 인쇄를 기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청취자들 위해서 그게 어떤 책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예, 부끄럽습니다. 그 제목은 이제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이라고. 예. 그래서 누구나 이제 나눔에 그 참여를 하면서 행복함을 지금 자료 사진이 나가고 있는 저 책이군요.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30년 동안 이제 적십자에 몸 담으면서 기부, 봉사, 헌혈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나눔 실천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나눔 계획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기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걷고 먹고 소비하는 일상에서 어떤 생활성 나눔. 그다음에 또 나눔 일기, 감사 일기가 있는데요. 저는 나눔 일기 좀 쓰는 것을 통해서 나눔 문화를 확산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기후위기로 인한 코로나, 자연재난, 그리고 또 전쟁, 또 대형 사고가 일상화되는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연대와 협력, 나눔이 시대 정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을 담으셨고, 특히나 책이 지루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의 30여 년 동안의 적십자사와의 관계된 인연들을 또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도 또 많이 전하셨죠. 아무래도 이제 봉사원님들하고 저희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세월호 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수많은 날을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뵀고요. 거기에서 이제 알게 모르게 또 평상시에는 또 저희가 급식이나 세탁 봉사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밑반찬을 만든다든지 또 이 중식을 뭐 마련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본인 아니면 안 된다는 좀 그런 우리 봉사님들 아프셔도 막 이렇게 어깨 인대가 늘어났어도 대단하십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 중독 같은 그런 참 대단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자, 원장님, 이렇게 책을 통해서나마 기부를 실천하시게 된 특별한 좀 계기가 있으신지요? 아니요, 이게 사실은 제가 나눈 게 아니고 책을 구입해 주신 분이 나눈 것이죠. 독자분들께서. 제 책을 많이 구입해 줄수록 제가 어떻게 보면 나눔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책 판매 수입보다는 그 인쇄를 내주신, 그러니까 책 구입비를 저희가 이제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이 또 나눔을 주장하는 그런 또 책의 그 취지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또 마음을 쓰시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특히나 요즘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원장님의 그 같은 이제 좀 선한 영향력이 기부 문화로 좀 확산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좀 기부하신 인쇄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제가 그냥 단순하게 단체에 그냥 기부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지정 기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적십자 봉사관에서 빵금터가 있거든요. 제빵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헌혈자를 응모하신 분들을 선별해가지고 제빵 봉사를 했습니다. 이에 걸쳐서. 그래서 그게 이제 헌혈자가 또 헌혈도 하시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선순환, 나눔의 선순환을 좀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 원장님의 그 저서를 좀 구입해 주시면 이게 또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다. 나눔이 선순환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혈액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요맘때쯤이면 혈액이 늘 부족하다라는 이제 뉴스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폭염 속에서 우리 헌혈자들도 굉장히 많이 올해 또 유독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이맘때쯤 헌혈이 혈액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방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생들도 그렇고요. 예,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방학하기 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단체 헌혈 버스를 통해서 헌혈을 하기 때문에 그 충당을 하는데요. 방학이 되면 그만큼을 다른 이제 우리 어른들이 중장정치인들이 헌혈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8월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확연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구나 그냥 그 무더위까지 폭염 때문에 굉장히 헌혈은 날씨와 민감하거든요. 비가 많이 오거나 너무 날씨가 추워도 아무래도 더워도 집에 나오기 싫잖아요. 그렇죠. 외출을 잘 안 하시니까. 예,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또 휴가도 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혈액 보유량이 저희가 7월 달에는 7, 8일분이었다 하면 적정 보유량을 5일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거의 4, 5일분으로 왔다 갔다 하고 형별로 보면 O형하고 AB형이 이제 5일분 미만에서 이제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또 혈액형을 가지신 분들은 좀 힘들 수가 있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의전 갈등으로 인해서 혈액 수요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대학병원은 많이 운영을 안 하지만은 지금 지역 로컬 병원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요. 그만큼 빠진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대학병원에서 한 30-40% 빠질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게 빠졌는데 지역병원에서 커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풍선 효과 5-6% 정도 이렇게 전년 대비 빠졌었는데 7, 8월 달 들어오면서 거의 전년하고 비슷하게 혈액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일분 미만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앞서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문에 이 헌혈이 줄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방학도 방학이지만 요즘에는 이 예전에는 이제 헌혈했던 이 기록들이 이제 대학 진학 시에 입학 점수로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헌혈하는 친구들이 많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지금 폐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한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냐면 저희 헌혈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교회 봉사활동은 헌혈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 학생비 기재가 안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교내 활동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그 헌혈 학교로 갈 때는 반영이 되는데 지금 방학 중에 사실은 부족한데 옛날 같으면 학생들이 좀 참여를 했는데 지금 그게 민감하기 때문에 헌혈을 비롯한 자원봉사 활동이 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70% 80% 줄었다고 코로나 이전에 비교를 하면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저희 헌혈도 한 50% 이상 가까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헌혈은 생애 첫 헌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험이 없다 보면 차후에 대학을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직장에 했을 때도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인구 부족과 함께 헌혈 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 같아서 이게 좀 뭐랄까요? 다시 그 헌혈의 집에서도 참여하면 봉사 시간이 반영되는 다시 그걸로 되돌아가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 좀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들이 중앙에 얘기 좀 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때도 그게 지적이 돼서 저희가 이제 교육부나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아까 헌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작년에 결정이 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다 보니까 당장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만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헌혈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협조해주라 학교에다가 학교도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모든 학교로 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수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사 일정이 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학기마다 한 번씩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나 이걸 봤을 때는 꼭
꼭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좀 이게 좀 뭐 이런 부분들은 의무 교육이 돼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주시 교육청이나 전라남도 교육청과 좀 적극적인 소통도 필요한 대목이잖아요. 교육감님들 뵀는데요. 교육감님 수준에서 학생부는 정리가 안 됩니다. 교육부에서 여기서 교육감님들께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좀 각 학교에 좀 말씀을 하셔서 이 헌혈에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눔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리시면 참여 횟수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동료는 할 수 있겠지만 동료는 이제 하는데 뭐 강제할 수 있는 그게 제도적인 좀 한계성이 있군요. 자, 그래서 이 어려움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혈액원에서는 헌혈 동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른바 31일간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는데 30일이면 30일이지 왜 31일입니까? 이게 어떤 캠페인입니까? 마침 저희가 8월 13일이 그 광주시 조례에서 헌혈 장례 조례에서 그 광주 시민 헌혈의 날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9월 12일까지 하다 보니까 30일간의 사랑보다는 31일간의 꽉 찬 그 날짜를 정해서 그 동안에 1만 명을 목표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릴레이 할 때에 뭐 추가 기념품을 증정을 한다든지 또 협찬으로 뭐 요즘 목포 사막도 크루즈 할인권이라든지 멕시카나 치킨 뭐 할인권이라든지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양 뭐 헌혈하신 분들께 이게 조그만 선물을 좀 드리면 그것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1일간의 릴레이 헌혈 캠페인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도 협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포를 하니까 기관 단체에서 또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한 10여일 지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지났는데 3,352명.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10,000명 기준으로 할 때. 그래서 이제 또 10일 또 10일이 되면 충분히 10,000명은 계산적으로 봤을 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광주가 충장도 헌혈의 집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8월 1일부터. 제일 여기 제일 핫한 곳인데 헌혈을 많이 하시는 데인데 이제 불편을 좀 드렸는데 이제 10월 그게 이제 16일부터 이제 정상 가동화돼서 더 편리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헌혈자들이 그 헌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개 충장도 헌혈의 집이 이제 운영이 되지 않으면 걱정을 했는데 광주 시내에 가까운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헌혈의 집 5개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잘 소화가 돼서 그러니까 잘 그 헌혈자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1만 명 캠페인을 하는데 크게 지장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31일간의 릴레이 헌혈 캠페인 그나마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의 또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자,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께서는 김동수 광주전남 혈액 온쟁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영진 빈첸시원님께서 유튜브 댓글로 지금 헌혈하러 가는 중입니다. 후원 좋습니다. 헌혈 100회 넘었고요. 200회 하겠습니다라는 또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우리 준준부로님께서도 이영진 빈첸시원님께서는 지난 2001년부터 헌혈을 해오셨군요. 그리고 우리 준준부로님께서 이영준 빈첸시원님 헌혈해수에 깜놀했습니다. 정말 칭찬합니다. 정말 헌혈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인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저도 주말에 헌혈의 집으로 한번 고고싱 하겠습니다. 우리 준준부로님도 헌혈하겠다는 약속하셨고요. 2610번을 쓰는 우리 애청자님께서는 원장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나 겨울에 이 혈액이 부족하다는 문구를 많이 보는데요. 모두 같이 헌혈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혈도 조그만 봉사라고 생각하고 가끔 헌혈하러 갑니다만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봉사라고 하면 큰 활동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 헌혈을 통해서나마 소소하지만 작은 헌혈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또 취지의 문자 보내주셨는데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큰 봉사죠. 작은 봉사는 아니고 큰 겁니다. 이름이 기부입니다. 예, 예. 헌혈을 잘못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냥 헌혈이다 생각하는데 혈액을 자기 몸속에 있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듯이 혈액을 기부하는 겁니다. 기부하는 거고요. 또 이제 기부권을 선택을 하시면 또 하나의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정말 30년 정도, 30년 넘게 현장에서 이제 계신 우리 원장님께서는 참 이런저런 현장에서의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하나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취약계층 뭐 아까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현장이 아니고 헌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제 특별하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과거에 이제 헌혈을 보면 그렇게 단체 헌혈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뭐 고등학교든 군부대들 가면 체육관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진풍경이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 게.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지금은 버스로만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비군이나 민방위 헌혈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재난안전문자 한번 나갔는데 혈액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헌혈 행렬이 그 헌혈의 집 밖으로까지 막 이렇게 줄을 지었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5.28 민주화 운동 때도 우리 시민들이 그 엄혹한 현실에서도 헌혈을 하기 위해서 그 병원으로 이렇게 몰려들었던 거. 이런 헌혈 행렬이 굉장히 눈에 선한데 지금은 또 그걸 좀 했으면 그런 헌혈 행렬이 이어지는 그런 현장들이 나왔으면 그런 좀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소두에 O형과 AB형이 조금 부족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혈액형이 좀 많이 수급이 좀 필요하니까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혈액형은 형별로 돌아가면서 그 아무래도 이제 헌혈자 인원하고도 뭐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요. 그만큼 환자가 있기 때문에 사고라든지 좀 빨리빨리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기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장님께서는 또 헌혈뿐만 아니라 나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는데 자,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나눔 또는 이 기부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관심도 참여도가 다소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도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동절기보다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져야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은 폭염도 있고 그다음에 전쟁 뭐 이런 것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자연재해가 오게 되면 이제 기부나 이런 것들은 많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부하는 문화가 더 사실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원장님께서 정말 우리 삶 속의 나눔과 기부, 배려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이다. 행복. 그 나눔의 가치는 자신 또 타인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가지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그 행복이라는 그런 가치를 인식하고 기부앤 테이크가 아니고 기부앤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장님 아름다운 헌혈 문화를 또 확산시키고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헌혈 독려하기 위해서 추가 기념품을 뭐 이렇게 전달하거나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자발적인 헌혈 문화, 어떤 대가 없는 헌혈 그 문화, 그러나 혜택은 많아져야 됩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그 헌혈자가 헌혈을 함으로 해서 어떤 국가나 이런 데에서 혜택은 좀 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봉사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나 이제 헌혈자분들이 헌혈 증서를 기부하거나 아까 어떤 헌혈자분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뭐 큰 거 아니다 하지만은 혈액을 기부하고 기부권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 기부권 금액이 그 기념품 안 받는 대신 그 금액이 적립이 돼서 그 다음에 학생들 장학금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작년도 기부금이 우리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1천만 원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100명 중에 한 12명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을 광주 전남에 저희가 각 100만 원씩 35명에게 3,500만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헌혈도 하고 이게 기부도 할 수 있는 그것이 헌혈입니다. 혈액도 기부할 수 있고 또 장학금도 줄 수 있는 게
헌혈입니다. 일거양득이군요. 예, 한 생명도 살리고 장학금도 기부할 수 있는. 거기다가 헌혈 증서까지 기부하면 또 어려운 분들이 또 혈액 수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말 큰 기부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혈액 수급도 굉장히 어려운 또 시국에 우리 광주가톨릭 평화방송도 좀 뭔가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혈액원의 협조를 받아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혈액에 좀 함께 동참해 주십사라는 취지로 제가 캠페인을 좀 제작을 해서 함께 송출을 할 계획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자분들, 청취자분들, 우리 시민분들께서 또 도민분들께서도 함께 가까운 헌혈의 집 좀 찾으셔서 좀 헌혈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제 서서히 보내드릴 시간인데 끝으로 헌혈을 좀 많이 좀 참여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조동아 시인님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핀다고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아니다. 너도 나도 이렇게 꽃을 피우다 보면 온통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헌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하겠지보다는 나부터 헌혈에 참여하다 보면 너도 나도 모두가 헌혈하는 헌혈 기부 문화가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워지면 채워지는 게 혈액입니다. 헌혈은 숭고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우리 원장님께서 이 방송을 나오셨기 때문에 방송 듣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면 참 좋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걸음 또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